사물 인터넷, 사물이 스스로 상태를 말하고 서로 대화하는 세계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문을 열어보죠. 사물 인터넷은 센서로 느끼고 통신으로 전달하고 플랫폼에서 이해하고 서비스가 행동으로 옮기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매끄러우면 숫자는 문장이 되고 문장은 바로 행동이 됩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의 모습을 일상에서 살짝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고 커피 머신이 예열을 시작합니다. 창문 센서는 바람과 온도를 읽고 거실 공기청정기는 미세한 변화를 눈치챕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집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출근길 지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막히는 구간을 피해서 길을 안내합니다. 이 모든 장면의 뒤에는 아주 작은 감지, 아주 빠른 전달, 아주 짧은 판단,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개요입니다. 사물의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인 것이죠.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의 원리를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감지입니다. 온도, 습도, 빛, 소리, 움직임, 위치, 전력, 진동, 압력 같은 물리 신호를 센서가 느낍니다. 센서의 신호는 아주 작고 거친 경우가 많아서 소리를 줄이고 왜곡을 고쳐주는 작은 회로와 간단한 계산이 곁에 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값으로 다듬어진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전달입니다. 사물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안의 짧은 거리, 공장의 넓은 공간, 농장과 산길 같은 먼 거리까지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은 전력 소모가 적은 무선 방식으로 연결하고 멀거나 장애가 많은 곳은 특화된 통신망을 씁니다.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배터리를 오래 쓰는 것이 우선이고 먼 곳에서는 끊김 속에서도 메시지가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호가 모이면 이제 이해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 장치에서 모인 값은 게이트웨이와 서버에서 정리됩니다. 중복은 없애고 빠진 값은 표시하고 단위와 형식을 맞춰 같은 언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의 기준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나중에 과거를 다시 계산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는 바로 쓰기 좋게 요약하거나 조금 더 깊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평소의 패턴과 오늘의 패턴을 견주고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실시간으로 본 숫자와 밤에 요약해서 본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계산 규칙과 필터 기준을 맞추고 차이가 크면 스스로 알려주도록 습관을 들입니다. 이해가 끝나면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끝나는 세계가 사물 인터넷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창문을 닫는 것이 맞는지, 펜을 조금 더 돌려야 하는지, 엘리베이터를 당겨야 하는지, 알림으로 누구에게 보낼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사람의 확인을 거치도록 고리를 만들죠. 자동 권고, 사람 확인, 실행. 이 작은 고리가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서 가치를 만들고 있을까요? 먼저 집과 건물입니다. 보일러와 에어컨이 스스로 효율을 맞추고 조명은 사람의 자리와 햇빛에 따라 밝기를 조절합니다. 문과 창은 열리고 닫힘을 기록하고 택배함은 도착과 횟수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과잉 자동화를 피하는 일입니다. 사용자에게 한 줄의 이유를 보여주고 언제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남겨두면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도시로 나가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교차로는 대기 행렬을 보고 신호주기를 미세 조정하고 버스 정류장은 홈잡을 감지해서 배차를 바꿉니다. 가로등은 사람이 드물면 발길을 줄이고 사고가 나면 즉시 발길을 높입니다. 하수관과 지하차도는 수위 변화를 미리 알려주어 침수를 막고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에 경보를 보냅니다. 도시 전체가 아주 작은 신호를 모아서 큰 움직임을 바꾸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설비가 자기 몸의 이상을 제일 먼저 압니다. 진동과 소음, 온도와 전류의 패턴은 고장의 전조를 숨기지 않습니다. 평소 패턴과 오늘 패턴이 다르면 설비는 멈출지, 속도를 줄일지, 사람을 부를지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탐과 미탐의 균형입니다. 괜히 자주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놓치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설비마다 특성에 맞춘 임계와 지연을 쓰고 사람의 피드백으로 기준을 계속 다듬습니다. 생산의 두뇌는 데이터지만 현장의 감각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 둘이 만날 때 품질과 수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양의 수분과 염분, 온실의 온도와 습도, 일사와 바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식물은 말이 없지만 인맥과 색의 작은 변화, 개화의 타이밍, 병해충의 흔적이 신호가 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물주기와 환기, 영양액 농도는 상황에 맞게 제한되고 의심 징후가 잡히면 격리와 방제가 단계적으로 안내됩니다. 통신이 약한 환경이 많으니 근처 장치가 첫 판단을 하도록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원이 흔들려도 기본은 지키는 구조. 이것이 농장에서의 신뢰입니다. 헬스케어에서도 사물 인터넷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손목의 기기가 걸음과 심박, 수면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특정 약물의 복용 시점과 반응을 기록합니다. 병원과 연결되면 주치의는 평소보다 다른 흐름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우선입니다. 이름과 위치, 생체와 음성 같은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덜 모으고 기기 안에서 먼저 요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 분석 결과에서는 근거와 함께 사람이 마지막으로 승인한다는 문장을 붙이면 기술과 윤리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핀테크에서는 아주 작은 징후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결제의 시각과 장소, 금액과 기기의 패턴이 평소와 다르면 안내와 확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짧은 설명을 함께 보내면 불편이 신뢰로 바뀝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지출과 저축의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서 오늘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개인화는 과장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섬세함입니다. 교육과 문화에서도 사례는 많습니다. 교실에서 공기와 소음, 조도와 온도를 맞추는 집중을 돕고 도서관 좌석과 스튜디오 장비의 사용량을 보여주며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전시관과 공연장은 관람 동선과 혼잡을 분산시키고 가상과 증강의 체험에서는 멀미와 집중의 지표를 관리해 품질을 높입니다.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장면을 사실로 채우고 추천과 제안에서는 한 줄의 이유를 붙이는 것. 관람자는 선택만 하고 세계는 근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사물 인터넷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꼭 챙겨야 할 안전장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과 과거를 다시 돌려도 같은 결과를 내는 습관, 조금 늦게 온 데이터까지 적절히 반영하되 너무 늦은 것 때문에 결정을 멈추지 않는 균형, 낮의 실시간과 밤의 시계가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계산, 규칙을 통일하는 약속, 수집 즉시 품질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인계가 넘으면 문제 데이터를 격리하는 절차, 출처와 변환과 승인 내역을 남겨서 나중에 원인을 빠르게 찾는 기록, 민감 정보는 처음부터 덜 모으고 보기 권한을 최소로 나누는 원칙, 추천이나 경보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차이를 정기적으로 살펴서 공정성을 지키는 태도, 저장과 전송과 계산의 비용과 전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운영, 마지막으로 요청 문장과 데이터와 규칙의 버전을 남겨서 재현성을 확보하는 습관. 이 9가지가 굳건하면 사물 인터넷은 편리함을 넘어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집과 도시, 공장과 농장, 병원과 교실, 무대와 전시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집의 센서가 감지한 이상이 도시의 서비스와 연결되고 공장의 에너지 절감이 전력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농장의 물 관리가 지역의 수자원 계획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는 본인의 동의 아래 맞춤 돌봄으로 이어지고 학습의 기록은 학생 스스로의 성장 지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결의 바닥에는 같은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자동화, 사람의 마지막 승인, 공정성과 프라이버시, 효율과 지속 가능성, 기술이 사람을 앞서 달리지 않도록 사람과 나란히 걷도록 만드는 약속입니다. 데이터 기술과 활용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 고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풀어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많이 모으는 문제가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는 믿고 쓸 수 있는지의 문제가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당장 쓰는 실시간 처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신뢰와 검증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다, 빠르다,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웹클릭 로그, CCTV와 각종 센서 데이터, 카드 결제와 위치 정보, 소셜미디어의 글, 이미지, 영상, 서버나 기계 설비의 동작 로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과거를 이해하고 회고하고 현재를 감시하며 모니터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목표라는 점입니다. 즉 데이터의 품질과 맥락, 활용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2000년대 초 시작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데이터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서버 수십 대의 분량이 로그가 생겼습니다. 둘째,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다. 검색 요청이 실시간으로 쌓였습니다. 셋째,
텍스트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텍스트, 반정형, 이미지, 파일 로그가 한데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V라고 부릅니다. 즉 용량, 볼륨, 속도, 벨로시티, 다양성, 버라이어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분산과 배치였습니다. 먼저 저장은 큰 파일을 작은 블록으로 쪼개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 담았습니다. 일부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다른 곳에 복제본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처리는 맵 리듀스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큰 일을 많은 작은 일로 나눠서 동시에 계산하고 마지막에 합쳐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권짜리 두꺼운 책을 수백 명이 장별로 나눠 쓰고 최종 편집본을 합치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 관점에서는 낮에 쌓인 데이터를 밤새 일괄 처리로 크게 돌려서 아침에 요약 결과와 지표를 보는 야간 배치 전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제 2010년대 초 믿음과 가치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창고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이 데이터를 써서 실제로 무엇이 좋아졌나? 입니다. 여기서 3V의 두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진실성, veracity, 가치, value, 즉 데이터의 신뢰성과 비즈니스 성과입니다. 먼저 진실성, 즉 신뢰의 문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품질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 값이 많아 평균이나 합계가 엉뚱해지고 같은 데이터가 중복 수집되어 지표가 부풀려집니다. 값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치가 결과를 왜곡하고 전화번호나 우편 번호처럼 형식이 제각각이면 연동 서비스에 오류가 납니다. 시간대와 썸머타임 처리를 잘못해 날짜별 지표가 들쑥날쑥해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키마 드리프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필드 이름을 바꾸었거나 새로운 필드를 추가했는데 문서화와 공지가 없어 파이프라인이 조용히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숫자가 어떤 원천 데이터를 거쳐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라인리지 부재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표준화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2010년대 중반입니다. 실시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현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광고 입찰은 밀리초 단위로, 콘텐츠 추천은 초 단위로, 이상거래 탐지는 즉시 반응해야 가치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첫째, 지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둘째,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데이터에 시간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센서 데이터가 5초 늦게 오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벤트가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기도 합니다. 해법은 스트리밍 처리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계산하고 결과를 즉시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창과 워터마크가 핵심 도구입니다. 시간창은 지난 1분 동안 발생한 이벤트만 모아서 평균을 내자처럼 계산할 시간 범위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워터마크는 지금 시각 기준 10초까지 늦게 오는 데이터는
받아들이고 그 이유는 다음 창으로 넘긴다라는 기준선입니다. 즉 조금 늦게 도착한 데이터도 적당한 선까지는 반영해주고 너무 늦은 데이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010년대 후반입니다. 거버넌스와 보안의 시대입니다. 대형 유출 사고와 규제 강화로 데이터의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껏 모으기에서 목적, 동의, 책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핵심 이슈는 4가지입니다. 첫째, 민간 정보를 식별 불가능하게 가리는 일. 둘째, 국가 간 이전 규칙을 지키는 일. 셋째, 보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일. 넷째, 내부 권한을 최소화하고 모든 접근과 변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현장에서의 해법은 정책과 표준, 역할 분담, 감찰 로그, 교육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수집 목적과 사용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재동의를 받습니다. 민감 정보는 입력 단계에서 가명 처리하거나 가능하면 애초에 수집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저장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저장소를 분리합니다. 보존기간은 데이터 종류마다 다르게 설정해 자동 만료, 삭제를 걸어둡니다. 내부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고 누가 언제 무엇을 접근했는지 감찰 로그로 남겨 문제가 생겼을 때 경로를 추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저작권, 표현 윤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실수를 줄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는 애초에 받지 않거나 가립니다. 연구 목적이라면 필요한 최소 항목만 씁니다. 활용 이력은 누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만일, 모대, 책임있게 다룬다. 이것이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2019년 이후입니다. 공정성과 설명의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이 합격과 대출, 가격과 배당을 좌우하면서 정확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결과도 편향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의 불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2020년대 이후입니다. 운영과 제품화의 시대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호수를 만들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키마가 자주 바뀌고 파일이 중복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데이터 늪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제품처럼 다루자. 데이터 제품처럼 다룬다는 말은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형식과 문서가 정리되어 있으며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품질 수준과 제공 속도가 무엇이었는지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2023년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의 데이터가 대시보드로 끝났다면 이제는 질문을 문장으로 던지면 데이터가 근거로 설명 문장을 만들어 주는 시대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하락의 상위 원인은 같은 질문에 답, 근거, 그래프를 한 번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새 이슈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틀린 답, 환각, 출처불명, 임베딩, 인덱스, 품질 편차 등입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항상 출처를 붙이고 검색 기반 답변으로 근거를 확인하고
임베딩, 인덱스를 버전 관리하고 자동 테스트로 품질을 감시합니다. 메시지, 데이터에서 설명에서 실행으로. 하지만 근거는 반드시 남긴다. 산업별 특성도 중요합니다. 매우 드문 이상 거래를 잡아야 하고 규제 때문에 설명 가능성이 꼭 필요합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병원마다 형식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윤리 심사가 필수입니다. 제조, IT는 센서 보정과 엣지, 클라우드 분산이 핵심입니다. 도시, 모빌리티는 위치, 프라이버시와 실시간 검증이 관건입니다. XR 분야는 초대 용량의 시각, 동작, 생체 데이터, 동기화와 프레임률, 지연, 멀미, 지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각 산업은 공통 원칙 위에 고유 지표와 체크리스트를 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의 역사는 3V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품질과 가치, 실시간과 책임, 공정성과 제품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결정하는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숫자의 바다를 넘어서 현장을 움직이는 문장과 행동이 되어집니다.